죄와 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과거 8화에서 언급한 죄와 벌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 죄와 벌 다음으로 그 시간에 많이 인용된 게 악마는 작은 데에 숨어 있다는 말이었는데, 재차 죄와 벌에 대한 언급과 악마는 작은 곳에 숨어 있다가 비밀의 숲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드라마 속 모든 사건은 덮거나 침묵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안개와 해안선을 지키는 사람, 방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전개가 되었죠. 죄와 벌의 내용은 범인과 비범인의 존재를 믿는 주인공이 선을 위해서는 악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의 무게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며 한 여인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의 죄를 자수하게 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죠. 라스콜리니코프도 부패된 사회를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나약한 사람이며 평범한 우리와 같다는 사실과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언제 어디서든 악마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며 부패된 사회의 희생자로 악만 존재한다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미나에게 이야기하는 인용된 문구, 악마는 작은 데에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속담처럼 사소한 것에서 균열이 큰 일을 망친다, 신의 축복을 받을 수도 악마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처럼 제 나름대로의 최대한 오밀조밀한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로 돌아가서 김우종이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손가락, 친구들이 발견되는 장면에서 뒷걸음치는 모습, 손등에 생긴 상처를 가리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김우정 씨는 어제 이 두 분을 못 봤네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돌려보던 중 오 변호사 앞에서 하는 말을 다시 돌아봤을 때 의아함이 생기게 됐죠. 애들을 봤으면 당신네들도 말렸으면 되잖아요. 제가 봤으면 이쪽도 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말고 이쪽한테 물으시지 왜 저한테 이러세요? 네, 오늘 연재가 최비색이 한 말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남이 봐선 안 되는 게 있진 않았을 텐데. 이 말에서 내가 막장 커플 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들이 날 봤는지가 중요하다는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물에 빠지는 현장에 있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살인은 하지 않은 것이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손등에 난 손톱 자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여기서 김우중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애들 나가는 것도 몰랐다가 나가는 것을 몰랐다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로 엉망이 되어 있는 신발은 그가 물가에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며 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그 친구도 나가봤다가 친구들을 찾았다는 진술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본다면 친구를 구할 수 있었지만 구하는 것이 아닌 손을 놓는 것을 선택한 것이며, 이런 이유라면 도망가는 이유 또한 가능하며 자신이 방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죄와 벌에서 강조하는 돈에 대한 언급처럼 지속적으로 비밀의 숲 사건들은 돈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놓여있는 신발은 고가의 신발이었는데요. 만약 이것이 김우종의 신발이라면 금전적인 요인 또한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먼저 신경 썼던 김우정, 자신이 폭행을 주도한 가해자가 아니라면 현재 동재는 살아있을 것이고 후정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동재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이유죠. 최빛은 박광수 변호사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박광수는 최빛과 만나기 이전에 죽었으며 이목을 신경 쓰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진짜 끌어들인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네가 겪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즉 최빛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끼워진 것이며 남편의 일 때문에 이 일에 간접적으로 끼어들게 되었다는 것으로 유추되는데요. 전부 우연일까? 변호사가 죽은 당시 현장 관할서 서장이 최빛 부장이라는 것도. 상황이 벌어진 후 최빛은 승진을 했으며 더 깊숙이 연관이 되었으며 이성재의 한조의 장학생이 된 것이죠. 그때도 대화에서처럼 가책을 느끼고 있으며 우태하 또한 자신이 벌인 짓이 아니라는 언급처럼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최빛과 같이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으며 방관자의 입장으로 감추어주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호러 영화를 찍어주신 사연을 본다면 박광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으로 유추되며 그가 청탁과 로비 등에 목을 메었던 이유는 자신이 모아놓은 액자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빠진 사진들, 호러머니와 함께 자신의 딸 둘과의 사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호러머니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며 심옥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이유는 가족을 위한 것이겠죠? 그놈 자식이 그래서 안 보이는구만. 왜 그놈 자식이야? 쉴드 칠 때는 언제 오고? 또한 부정을 잡기 위해 거래를 하고 있는 원철과 자신의 남편 창크나이트의 바람을 대신 이루어주려는 연재의 모습. 시목과 함께 한조 이성재를 타깃으로 수사할 사람들은 원철과 미나, 사연, 여진이 시목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며 아직 나오지 않은 약에 대한 이야기, 한조 깊숙하게 감추어진 비밀들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전개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수습이 될지, 비선은 과연 연재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세곡지구대가 정말 이대로 끝이 아니겠죠? 정말 보면서 비밀의 숲 내용 어렵네요.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